옵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어서 들어오시고 형님들 다시 왜 끊었고, 어제 이제 대참사에 휴스턴 물고 저만 죽은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거를 피할 수 있었나 싶기는 해요. 저거 피할 수가 있었나? 어떻게 참냐? 10연패 팀이 1승한 타이밍에 이제 헌터 브라운드 불펜 댕인데 불펜 소모도 갈려가지고 있는 타이밍인데 진짜 참을 수가 없었다. 심지어 일반승 가서 터지니까 연장 가서 또 아쉬워 죽겠네요. 축구도 오바 찍었더니 전반 퇴장 나가서 텐백 하질 않나. 그마저도 어떻게 골이 좀 들어가가지고 후반 시작하자마자 넣어가지고 1대1이었는데 나머지 50분을 그냥 놀아비네. 좀 쉽지가 않은데 오늘은 제가 운이 좀 나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불운이 없었잖아. 한창 그 발매 중단 전에는. 그때 맨키로다가 분석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한 경기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 제일 나쁘지 않아 보이는 거. 물론 이제 라이브 참여자들만 확인하실 수 있고, 쭉 가봅시다. 진짜 마음 같아서 금액 한번 또 올리고 싶은데 오늘 저런 참사를 보니까 마음이 좀 약해지는 거 있죠, 형님들? 헛웃음밖에 안 나오네. 갑시다. 첫 번째. 마이어스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 이 돌대가리 감독 새끼. 두 경기 연속 빼더라, 마이어스를. 머리 띵해. 그만 얘기하자. 머리 아프니까. 표는 분석 끝나고 업로드를 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 화삭 대 토론토. 하우저 대 이제 라우어. 뭐 어제도 토론토 마엔, 그제도 뭐 토론토 마엔. 이거 뭐 오늘은 그 돌려 찍을 거면은 마인이 좀 매서우면은 오바로 찍으라 했었는데 강호 콜드가 나버리면서 강호 콜드가 또 났더라고. 그래가지고 6대1에서 그냥 끝나버렸는데, 일단은 토론토 요즘 뭐 계속 잘하는 부분이고, 오늘 뭐 수입전인 부분은 있습니다. 화삭이 최근에 솔직히 중간중간 뭐 이기는 경기들도 있었었고, 뭐 한 점차 패배도 있었고, 2.5% 정도는 몇몇 경기들 해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토론토 만나가지고 두 게임 연속 그냥 스근하게 따인 부분인데, 제가 이 시리즈를 말씀드리면서도 조심해야 될 포인트는 요 타이밍에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렸죠. 이게 하우저가 그래요. 라우어를 못 믿고 일단 하우저를 털 수 있을까 싶은 부분은 있어요. 물론 요즘 빠따가 너무 좋기는 한데, 하우저도 올해 이제 복귀했잖아요. 5월 20일에 하우저가 화삭 선발 20일에 복귀해가지고 한두 경기 정도는 뭐 지켜보는 느낌으로 좀 봤었는데, 저도 구속이 올랐다. 제가 한 3경기쯤, 2경기쯤부터인가? 3경기쯤부터 구속이 좀 올랐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포심 평균이 95마일이 찍히는데 거의 커리어 하이 구속이에요. 한창 찍힐 때가 이제 94마일 조금 언저리 높게 찍혔었고, 작년은 93마일이었어요. 93.5마일 평균 구속이 확실히 많이 오른 부분이죠. 하우저도 한창 막 3점대 던지면서 잘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 포심 평균 구속이 94점 몇 마일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때보다도 조금 더 잘 찍힌다. 그래서 지표들도 지금 확실히 안정적이고 한창 좋았을 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물론 이게 지금 1점대인데 1점대까지는 솔직히 좀 에바고, 뭐 중간에 조정 기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분명 뭐 3점대 나쁘지 않은 뭐 지금은 폼이 하도 좋으니까 2점대라고 봐도 되나? 어쨌든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좌타자 상대로 약한 부분인데, 토론토가 그래도 좌타 라인 자체가 뭐 엄청나게 강한 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기 자체가 사실 토론토의 반대를 최근에 쉽게 보기는 어려운 타이밍인데, 이 하우저 때문에, 거기에 라우어 때문에 이 사족이 좀 많이 붙는 경기야, 이 경기 자체가. 뭐 하우저의 기록 같은 경우도 5월 20일에 복귀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8경기 등판해서 4승 2패거든요. 화삭 달고. 얘가 등판한 경기 팀은 5승 3패예요. 얘 기록 자체는 4승 2패고 팀은 5승 3패했는데, 3패 중에 2번이 한 점 차, 한 번이 2점 차입니다. 그러니까 2.5 기준 프렌.
이게 중간에 콜로전도 있어가지고 콜로전 정배 받았겠지? 거의 다 뭐 역배 한 번 제외하고는 다 역배 받았을 것 같은데 배트맨이 2.5 프렌이잖아요. 올 프렌이야? 올 프렌 등판 경기 올 프렌입니다. 올 프렌. 그런 부분이라 라우어도 자완 뭐 기본적으로 땜빵에다가 최근 몇 경기 뭐 나쁘지 않은 모습들 보여주긴 했는데 화삭의 자완 상대로는 그래도 뭐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빠따가 기본적으로 뭐 답이 없는 팀이긴 합니다만 우투 상대할 때보다는 자완 상대는 조금 더 치긴 합니다. 메이저리그 뭐 평균 정도로는 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요 경기는 프랜승 보겠습니다. 앞에 뭐 토론토 많이 실컷 봤고 오늘 타이밍 자체는 좀 불안한 타이밍이다. 뭐 진작에 그럴 것 같았는데 프랜승 과감하게는 역배인데 역배까지는 뭐 조금 뭐 하니까 이쪽 프랜승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 경기가 약간 지저분한 듯하면서 뭔가 좀 재밌는 것들이 좀 많아요. 시리즈 첫 번째 경기는 이제 산체스가 엄청난 호투를 했음에도 이제 심판, 제가 웬만하면 심판 얘기를 잘 안 하려 그래. 하도 그냥 심판 비용신인 경기가 너무 많잖아요 형님들. 한두 경기가 아니야. 하루에 그냥 몇 개씩은 심판이 그냥 헛짓거리 하는 경기들이 너무 많아서 잘 안 하는데 무튼 뭐 심판 때문에 필라가 졌죠. 그냥 너무 그냥 야 스트라이크를 몇 개를 안 잡아주냐 커커링 때. 거기에 뭐 샘프는 개볼도 잡아주고 산체스의 엄청난 호투에도 첫 번에 졌고 오늘 있었던 경기도 마지막에 야 그게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솔직히 마지막에 인사이더 파크 홈런이 나오면서 그냥 때리고 지가 그냥 홈까지 밟으면서 대역전승을 거둔 부분인데 필라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상황에서 하루는 오심, 하루는 인사이더 파크 홈런. 이게 뭐 1920년대 이후로 처음 끝내기로 나온 뭐 그런 거라고 뭐 하던데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충 봤는데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인데 내일 선발은 이제 좀 머리 아파지는 선발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도 많고 사실 생각을 한다고 뭔가 될까 싶은 선발이죠. 벌랜더 올 시즌 패배 요정입니다. 전 경기 1승이 없어요. 벌랜더가 아직도 1승이 없어. 물론 팀은 이긴 적이 있습니다. 팀은 본인이 승리가 없어요. 지금 14번 등판해가지고 0승 6패. 뭐 샘프가 뭐 3할 4할 딸이 팀도 아니고 그래도 나름 뭐 5월 그래도 좀 넘어가는 5월 오픈 정도 나오죠. 승리 그 정도 팀인데도 지금 승리가 없는 부분이 있고 뭐 직전 경기 아쉽긴 했습니다만 이악 물고 어떻게든 1승 먹으려고 좀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무튼 벌랜더의 그런 부분이 좀 걸리고 루자르도도 이게 루자르도가 중간에 이제 엄청나게 쳐맞으면서 티핑 관련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글러브도 뭐 그립을 가릴 수 있는 글러브를 쓰기도 했었고 메카닉적인 부분을 좀 조정을 하면서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직전 경기 신시내티전에 2이닝 6실점 5자책으로 개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루사르도의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뭐 직전 경기에서 거의 포심 아니면은 체인지업으로만 승부를 했었는데 브레이킹볼이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그래서 구사 비율도 거의 엄청나게 적었었고 12개밖에 안 던졌어 브레이킹볼을. 물론 이제 이닝을 애초에 많이 못 먹었지만 그마저도 거의 다 존 밖으로 벗어나는 볼이었고 존 안으로 들어간 것도 이제 뭐 파울 하나랑 훅스윙 2개밖에 나머지는 죄다 볼이었고 그냥 홈플레이트 크게 벗어나는 볼들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포심 체인지업만 주구장창 던지니까 존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 신시내티 타자들이 딱딱 노려서 치니까 뭐 거의 티핑 걸렸을 때 맨키로다 그냥 후들겨 쳐맞았는데 이게 전체 투구 비율이 75%였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높았죠. 그래서 이게 루자르도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메카닉적인 투구 동작을 그 티핑 관련 이슈 이후에 조정을 한 부분인데 그 이후에 2이닝당 평균 투구수가 너무 늘었고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티핑 관련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자가 있을 때가 문제예요. 주자가 있을 때 그립을 가리려고 메카닉적인 조정을 했는데 그게 6월 5일
토론토전 요 이후에 그 주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성적을 비교해 보면 주자가 없을 때는 루자르도가 이 이후에 토론토전 이후에 68타석에서 타율 2할 2푼 6리 뭐 출루율도 상당히 괜찮고 뭐 장타율도 괜찮고 6볼넷에 좀 크다 23 삼진이거든요. 주자가 있을 때 59타석에 타율이 4할이 넘어요. 지금 피안 타율이. 거기에 출루율 5할이 육박합니다. 지금 장타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7볼넷에 11삼진. 주자가 있을 때 답이 없어. 신시내티전도 사실 잘 3자범퇴하는 이닝은 그냥 깔끔하게 3자범퇴를 했는데 주자가 나가자마자 그냥 흔들렸어요. 바로 갑자기 그 득점권 주더니 갑자기 2, 3루 또 하고 간신히 어떻게 위기 넘기더니 바로 다음 이닝에 그냥 개 털렸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없을 때는 우리가 알던 루자르도인데 주자만 나갔다 하면은 메카닉이 바뀌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스트라이크 존에 못 넣어 브레이킹볼을. 그렇다 보니까 이제 포심하고 체인지업에 의존하는데 당연히 그 두 개만 던지면 뭐 이거 뭐 보리보리 쌀인가요? 그냥 뭐 쳐버리니까 이게 답이 없는 부분이라 이게 근데 좀 애매한 게 뭐 샘프가 막 출루를 엄청 막 잘하는 팀도 아니고 솔직히 없을 땐 괜찮아요. 나가면 근데 병신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경기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에 따라서 이게 좀 그래도 잘 아다리 잘 맞아가지고 주자가 있는 상황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주구장창 출루 이닝마다 출루하게 되면 이제 개쳐 맞을 확률이 높은 부분이잖아요. 뭐 좀 분석하기가 그래. 그렇다고 뭔가 벨랜더 첫 승을 노리고 가기도 뭐하고 루자르도로 믿기도 아니 기록이 있다고 너 팀이도 지금 주자만 나가면 그냥 개 등신이 돼버리는데 맞죠? 그래서 요거 굳이 보면은 벌교의 첫 승을 이게 수입전이라도 애매해. 벌교를 믿어? 보고 뭐 언어바적으로는 8.5 오버 보겠습니다. 배팅하기가 뭔가 이 두 투수의 그 얘는 뭐 지금 그냥 공이 좀 이상하고 주자만 나가면은 벌렌더는 그냥 승운이 아예 없잖아. 올 시즌 1승도 없는데 뭐 한 경기다.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뭔가 좀 냄새나는 경기야 그냥. 샘플 승의 오버 가볍게 보고 넘어가고요. 형님들 뭐 저거 뭐냐 알아만 두세요. 저런 게 있다. 딱히 배팅하기 좋은 사이즈 같진 않습니다. 뭐 재미로 찍고 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해. 어느 쪽이 더 센가. 볼티 대 이제 매트. 어제도 제가 질문 시간에 그 볼티 대 매치 경기 질문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요즘 홈즈 상당히 안 좋다. 저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뭐 5실점 이상 하면서 크게 털리는 날이 얼마 안 남았대는데 바로 오늘 털리면서 홈즈가 뭐 매치가 크게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뭐 4점 차였나요?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던 상황에서 이제 역전승을 거뒀는데 요 부분은 이제 매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긴 해요. 매치가 한창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따로 정리하고 있는 그 팀들의 그 모멘텀 최근 뭐 모멘텀이나 이런 지표들도 따로 정리하고 있는데 찍어서는 안 될 팀이라고 한창 안 좋을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 이기는 날은 그냥 마운드도 좋고 빠따도 좋고 그냥 그런 날 모든 게 그냥 잘 풀리는 날 있잖아. 우리도 그런 날 있잖아. 배팅 하다 보면은 그런 날 말고는 다 졌어요. 근데 오늘 경기 4점 차 이상으로 뒤지고 있던 경기를 역전승을 했단 말이죠. 확실히 매치가 양키스전 시리즈 이후로는 좀 뭐 괜찮은 흐름으로 뭐 물론 마운드는 아직도 불안합니다. 근데 빠따적으로는 확실히 좀 더 나아진 부분인 것 같고 선수들도 좀 정신을 차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가노를 우리가 절대 믿을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스가노 같은 경우 시즌 초반 자체는 준수한 피칭으로서 볼티모어도 이제 선발진에 부상이 많았었는데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부지표가 너무 안 좋다. 삼진 아예 잡을 줄도 모르는데 정타 맞는 공들이나 이런 것들이 야수 정면으로 계속 꼽히거나 아니면은 조금 뭐 생소함에 대한 이슈도 있었을 수도 있죠. 뭐 처음 보니까. 근데 바로 이제 6월 넘어가면서부터 뭐 6월 달은 그냥 개 털리고 있어요. 6월 첫 번째 등판만 잘 던졌어. 시애틀전에만 7이닝 1실점 했고 이때도 피홈런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6월 8일에 애슬레틱스전에 이제 4.1이닝 4실점 3자체, 그 다음에 에인저스전 4.2이닝 3자체, 그 다음에 양키스전 3.2이닝 3자체, 그 다음에 템파전 5이닝 7실점, 그 다음에 텍사스전 4.2이닝 6실점으로 최근에 그냥 개 박살이 나고 있는 타이밍에다 매치가 그래도 빠따 좀 살아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엔간하면 털린다고 봅니다. 엔간하면 무조건 무조건 털린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피터슨도 흔들리는 구간이요. 피터슨도 3, 4월 그러니까 매치에서 거의 뭐 제일 믿을만한 선발 중에 한 명이었죠. 3, 4월에 3.06이었고 평균 자책점이, 5월에 2.4, 6월에 이제 제가 중간에도 피터슨 흔들리는 타이밍이라고, 저때 언제였더라? 한번 털리고 나서 그때 공 보고 나서 그 다음 경기 불안하다고 했었는데, 그때 피츠버그전이었다. 피츠버그전도 5실점으로 크게 4.2이닝 5실점이었네. 크게 무너졌던 부분인데, 그래도 7월 한 경기 던진 거는 잘 던지긴 했어요. 미러키전 6.2이닝 2실점 1자책이었는데, 이때도 사실 공이 막 이전에 한창 좋았을 때의 느낌은 없긴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선택인 것 같아. 그래도 자완이긴 하거든요. 볼티모어가 자완 상대로 이번 시즌 통으로 봤을 때는, 최근은 좀 나아지긴 했는데 이번 시즌 통으로 봤을 때는 자완 상대 OPS, 팀 OPS가 최하위권이에요. 30개 팀들 중에 29위인가? 원래는 압도적 꼴찌였는데 최근에 좀 쳐가지고 29위까지 올라오긴 했어. 근데 근본적으로 좀 약한 시즌이긴 하니까, 그래서 매치승을 스가노 털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거나, 매치승 쪽으로 보거나, 아니면 피터슨이 저는 좀 불안하기는 해요. 오버를 찍거나. 그래서 약간은, 물론 매치승이 조금 더 끌리는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피터슨은 조금은 불안한데, 한창 믿었을 때 느낌은 아닌데, 요 정도고, 얘는 그냥 야, 얼마나 몇 점이나 줄려나 오늘 하면서 이제 그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약간 매승업으로 보겠습니다. 매승업으로 넘어가고. 필라승 마콜 부러졌다고 바이든 형님? 아이고 지랄맞은 경기들이 많았어. 양키스 대 시애틀. 이름 뭐였더라? 이름이 슐리틀러. 리틀러 대, 이름이 리틀러요. 에반스. 이거는 뭐 까봐야 압니다. 리틀러 뭐 양키스 유망주죠. 2001년생 우한 유망주인데, 뭐 메이저리그 탑백 유망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키스 유망주 순위로만 따졌을 때 10위 정도. 근데 이게 들리는 평가로는 그 유망주 순위 대비로는 기대치가 조금 있다라고는 해요. 구속도 뭐 괜찮고 90말 중반 후반대 나오는 것 같고, 뭐 그 정도 뭐 어느 정도는 확보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구감 좀 들쑥날쑥하다고는 하는데, 이번 시즌 뭐 마이너 더블A, 트리플A는 한 4경기 정도 했었나? 뭐 준수한 모습들, 특히나 삼진자는 능력은 조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어. 일단은 뭐 어느 정도는 기대치가 있는 놈이 그래도 키우는 놈 중에 올라오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저는 좀 까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양상이 펼쳐질지 모르겠어. 둘 다 뭐 개쳐맞을만 하다고 생각하고, 또 의외의 호투로 하다고도 할만하고도 생각하는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건 좀 부석적으로 풀기는 어려운 것 같아. 느낌적인 느낌으로 언더 보겠습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귀신 같은 호투할 것 같아서 느낌적인 느낌 언더. 저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제 분석으로는 모르겠어. 그래서 가볍게 보고 넘기고. 보스턴 대 콜로라도. 근데 왜 들고 왔냐? 제가 이렇게 맨날 애매해가지고 패스하잖아요. 존나 잘 맞아. 어제도 매치도 그랬고, 제가 중간에도 방송 중에 한번 말했잖아. 이상하게 뭔가 모르겠어가지고 표현 넣어놨지만 분석 때 패스하면은 다 맞는다고. 그래서 그냥 가져왔어요. 지올리토 대 센자텔라. 보스턴이 이번 시리즈에서 진짜 효자기는 하죠. 그냥 뭐 시원시원하게 1마인뿐만 아니라 2.5까지도 뭐 워싱턴전이나 뭐 그때 좋았던 흐름을 계속해, 신시전도 그렇고 빠따 흐름은 계속 뭐 점수가 그냥 5점 밑으로 나는 날이 없어요. 최근 보스턴은 엄청난 페이스인데, 오늘도 지올리토 대 센자텔라, 사실 좀 기운 매치업이기도 하고, 근데 조금 걱정거리는 콜로도 막 돌랜더 이런 애들은 사실 무조건 털린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돌랜더 등판했을 때 화삭이랑 했을 땐가? 근데 이게 센자텔라가 최근에 조금씩 호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근데 센자텔라를 이렇게 막 칭찬해야 되나 싶은 그런 6점대에다가
나오면 그냥 개박살난 놈인데 최근에 센자탈레 어떤 지표만 봐도 이외 최근 6월 등판 기록만 봤을 때도 제가 중간에 센자탈레가 조금 약한 타구를 비교적 잘 만들어내거나 조금 도망가는 피칭들을 하면서 오히려 상대 타자들은 야, 이 새끼 그냥 걸리면 장타 아니야 하고 휘두르는데 자꾸 그냥 바깥으로 빼버리니까 오히려 헛스윙 유도가 좀 되고 약한 타구들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확실히 배럴 비율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이전 5월 말까지 비율을 봐. 그냥 10%가 훌쩍 넘어가는 경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최근에는 빵번이 벌써 몇 개야. 6월 이후로 빵번이 3번이야. 확실히 뭔가 그렇다고 뭔가 믿을 수는 없어 센자탈러. 근데 한 번씩 호투 옛날에는 그냥 나오면 무조건 털리는 놈이었다라면은 이제는 한 번씩은 조금이라도 호투할 만한 그게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좀 관건이지 않을까 싶고, 지올리토 같은 경우는 제가 올 시즌에 복귀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소식은 구속이 좀 올랐다는 얘기들이 있다. 사실 지올리토가 작년에도 그렇고 뭐 엄청나게 개박살이 나는 시즌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한창 좋았을 때 화삭 시절 그때보다 이제 구속이 확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전에 한창 좋았을 때의 구속을 조금 그때와 가깝게 구속을 회복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구속이 좀 올랐습니다. 작년보다는 확실히 올랐고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아무튼 그때만큼 오른 부분들을 언급을 했었는데 근데 하필 그거 언급한 날 개 털려가지고 에인절스전에 2회에 7점 주고 내려가가지고 나도 이게 내가 잘못 봤나 했는데 그 이후로 다 잘 던졌어요. 하필 제가 그거를 처음 언급했던 경기가 이제 1.2이닝 7실점 박살났는데 그 이후로 6이닝 무실점, 6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7이닝 무실점, 7.2이닝 1실점. 이게 나도 이게 내가 얘기한 날 하필 개박살나니까 좀 이게 민망하더라고. 솔직히 맞잖아요 형님들. 좀 괜찮을 것 같아 올 시즌 했는데 7실점 하니까 바로 그 이후의 기록은 상당히 인상적이긴 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믿음을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센자텔라가 호투하는 거에 대한 변수가 무섭다 싶으면 뭐 언더로 찍는 거, 기준점도 높잖아. 언더로 찍는 거고 아니면은 뭐 보스턴 뭐 지금 빠따 자체 살아있고 사실 센자텔라를 뭔가 무서워하기에는 센자텔라를 좀 무섭다라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대로 뭐 쪽 찍든가 한 번은 2번 빨아먹었고 한 번 좀 돌려찍을까 하면은 뭐 언더를 좀 고려해볼 만한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 6번째 신시내티 대 이제 마이애미. 마이애미가 계속 무서워요 형님들. 최근 한 달 동안 또 얘기해야 돼. 한 달 동안 지표가 엄청나게 한 달이 넘었지. 이제는 계속 하루하루가 더 지나가고 있으니까 말씀드렸는데 타선도 괜찮고 특히나 이제 마운드가 이제 에우리 페레즈도 복귀 이후에 몇 경기 던져가면서 안정적이고 카브레라도 복귀하고 한 4번 5번 정도만 좀 불안했지 그 이후 계속 안정적이고 퀀트릴 같은 경우도 마이애미가 쓰는 법을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닝을 타순 3바퀴를 거의 안 돌리려고 해. 그렇다 보니까 뭐 4회에도 내려가고 뭐 5회에도 내려가고 아니면 5이닝 먹고 내려가고 하는데 이전에는 뭐 터진 경기들이 좀 있었는데 실점 자체는 이제 4실점 이상이 벌써 4월 말이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로는 3실점 이하로만 계속 하고 있고 여기에 정크도 준수하게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알칸타라만은 이게 좀 한 2년 전 막 그때 생각하면 조금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알칸타라만은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마이애미가 알칸타라 등판 때는 사실 메리트가 없습니다. 물론 알칸타라 등판 때도 빠따가 좀 쳐가지고 이긴 경기들이 최근에 많긴 합니다만 실점이 많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문제는 이제 에봇인데 에봇이 신시내티 자완으로서 올 시즌에 뭐 직전 등판 전까지만 해도 1점대였습니다. 방어율이 15경기 등판에 7승 1패 아직도 지난 경기도 3.1이닝 4실점이었는데 그때 루자로도 털려가지고 패전도 안 먹었고 신시내티 명실상부 헌터 그린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가운데 에이스인데 근데 약간 좀 조정이 오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기는 해요. 최근 그러니까 6월 중순 넘어가고부터 에봇은 좀 불안해지긴 했거든요. 이전에 그 압도적인 느낌 아닌가? 압도적인 느낌은 아닌가 에봇이? 9위가 엄청 좋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엄청나게 좋았던 내용들이 그때 6월 10일에 이제 클블전에 완봉을 했거든요.
9이닝 무실점 완봉을 했는데 이때 이후로 약간씩 조금 흔들리는 경기들이나 내용들도 조금 별로고 하는 경기들이 생기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요 경기도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뭐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알칸타라보다는 올 시즌 한정으로 신시승을 봐주거나 앞에 뭐 두 번 다 마이애미가 이겼으니까 신시승을 봐주거나 아 나는 그래도 마이애미가 너무 무섭다 하면 오버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둘 다 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알칸타라는 좀 줄 것 같고 에버도 좀 기존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확률로 좀 실점을 좀 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서 요 라인으로 봤습니다. 신승호 개새끼들 아 진짜 맞냐고 이게 휴스턴아 어질어질하네 진짜로. 휴스턴 승 볼게요. 어질어질해 죽겠네. 제가 이 매치 이 선발 매치업이 제일 만만하다 클볼 입장에서 해볼만하다라고 했었는데 웬걸 이 선발 오기도 전에 이미 2승을 클볼이 이게 어떻게 맞추냐 이거. 5수 수입하고 와가지고 10연패 팀한테 지금 2번 연짝 따이는데 이걸 어떻게 맞춰 내가. 빠따도 이거 뭐 0.1점만 내던 새끼들이 7점에 10점? 어휴 씨 흐름이란 걸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무튼 수입전입니다. 수입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해볼만한 매체업은 맞는데 선발에서 그렇다고 확 세코니로 기우는 매체업은 아닙니다. 약간 세코니가 제 기준에 조금 낮거나 최소 반반 정도는 치는 선발 매체업이라서 요 매체업은 클블이 할만할 것 같다라고 이 시리즈의 첫 경기 때 말씀드렸는데 아 근데 이게 앞에 2번을 따버리니까 그냥 휴스턴 승 볼게. 분석이고 자시고 간에 설마. 근데 어제도 설마긴 했는데 모르겠어. 느낌 뭐하면 그냥 가지 마십시오. 에인절스 텍사스 어제 뭐 오바 쪽으로 봤었는데 텍사스 혼자서 텍사스가 칠 때는 좀 시원하게 친다니까. 혼자서 그냥 소리아너로 저 불펜까지 개털면서 했었는데 오늘 선발은 핸드릭스 대 쿠마로코. 근데 이 쿠마로코는 기본적으로 정배일 때는 굳이 그렇게 맛이 없어요. 지난번에 샌디랑 했을 때는 제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뭐 프렌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하면서 저도 뭐 프렌 주력으로 찍었던 것 같은데 이거 뭐 아예 정배를 받은 경기에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록적인 부분에 있어서 홈에서 2점대고 평균 자책점 원정에서 9점대입니다. 물론 이게 그렇게 막 신뢰할 만한 기록은 아니에요. 쿠마로코가 그 3, 4월에 던졌다가 중간에 이제 마이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3, 4월에 이제 처맞은 기록이고 갔다 와서는 원정에 3번 던졌는데 마이너 갔다 온 이후에 첫 등판 때는 털렸습니다. 템파 상대로. 이때 템파 그냥 미쳤을 때 3.1이닝 5실점으로 그냥 박살이 났고 다음 경기 피츠버그전은 5.1이닝 2실점 직전 샌디전도 5.1이닝 2실점 준수하긴 했었습니다. 다만 믿을만한 선발은 기본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뭐 정배로서의 메리트가 있나 그래서 요거 핸드릭스가 당연히 맞을 때는 뭐 후들겨 맞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텍사스도 뭐 요즘에 좀 점수 좀 많이 냈고 한 부분에 있어서 귀신같은 프랜승 보겠습니다. 에인저스 2.5 프랜승 2.5 프랜승 보고 넘어가고요. 그거 말로론도 휴스턴 구장에서만 30개 구장에서 휴스턴 구장에서만 넘어가는 거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어? 맞아? 개 같은 거. 요 경기는 조금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든 팟이 우리가 꽤 오랫동안 무조건 털린다. 팟이 약간 입소온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뭐 결정구도 지금 많이 약해졌고 뭐 중간에는 거의 뭐 삼진은 뭐 아예 못 잡는 경기들도 꽤 있었죠. 5월 중순에는 6이닝 3실점했는데 삼진이 빵개였고 그전에도 뭐 워싱턴한테 개 털릴 때 아웃카운트 하나도 못 잡고 8실점 한 적도 있고 완전 무너져 있었는데
물론 아직도 실점은 많이 주고 있기는 해요. 브랜든 팟이 약간 좀 작년에도 그랬고 쳐 맞아도 좀 꿋꿋하게 던지는 그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가 지난 경기도 좀 꿋꿋하게 던지다가 쳐 맞았는데 지표적으로는 점점 좋아지고 있기는 해요. 슬슬 한번 개호투로 할 만한 지표로 좀 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뭔가 직전 샘프전도 6이닝 4실점이긴 했고 6피안타에 2볼넷이었습니다. 삼진은 8개였어요. 그래도 그 전에 마이미전도 5이닝 3실점인데 2자책이었고 5피안타에 1볼넷 3진 7개. 그 전에 콜로전 쿠어스에서 5이닝 4실점 6피안타에 1피홈런 여기에 삼진 7개. 삼진만 봐도 778이잖아요. 이번 시즌 브랜든 팟이 삼진 7개를 잡은 게 이때가 처음이에요. 이번 시즌 18번의 등판에서 이게 처음이에요. 가장 최근이죠. 그리고 연달아 7, 8 확실히 뭔가 좀 올라오는 부분이고 솔직히 피안타도 이게 막 4실점 막 이렇기는 한데 이게 5이닝 동안 5피안타 1볼넷인데 3실점 좀 많이 준 거긴 해. 이것도 6이닝 동안 6피안타 2볼넷인데 4실점 좀 많이 준 거긴 해요. 그죠? 요 경기 저 귀신 같은 언더 볼게요. 귀신 같은 언더. 브랜든 팟 7점은 솔직히 오바가 무조건 답인데 뭐 딜런 치즈도 솔직히 못 믿어. 그죠? 선발 둘 다 얘는 기본적으로 올 시즌 개판이고 시즈도 못 믿는 부분인데 뭐 괜찮을 것 같아. 여기에 샌디도 어제 경기 제가 샌디 승을 보면서 드렸던 말씀이 뭐 양선발 다 괜찮긴 합니다만 샌디가 필승조를 쓸 수밖에 없는 타이밍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명 다 썼어요. 필승조 오늘 4명 그냥 뒤에 다 붙어가지고 다 던졌어. 뭐 에스트라다나 저기 애들 해가지고 싹 다 던졌는데 연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제는 제가 봤을 때 어제는 그 패전조나 추격조 애들이 29를 넘게 던졌어요. 그리고 그 전에 던진 것도 있었었고 그래서 무조건 필승조가 나온다고 본 거고 근데 뭐 사실 큰 의미가 있었나 싶긴 해요. 애초에 그냥 필승조를 써야 될 상황이기도 했으니까. 근데 오늘은 필승조가 막 아주 투구수가 많지는 않아서 연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생각외로 점수가 좀 안 날 부분이다 라고 봐서 언더 쪽을 봤는데 뭐 사실 아주 좋게 보기엔 좀 애매하죠. 브랜든 팟이 뭐 당분간 아니 이번 달 내에 제가 봤을 때 폼 좀 올라올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실점을 좀 많이 주고 있긴 해가지고 뭐 아주 뭐 신뢰할 만한 언더 사이즈는 아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래도 찍는다면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애슬레틱스 대 애틀란타. 아유 유준형 2만원 고맙습니다. 휴스턴도 그렇고 축구도 퇴장 나와서 언더 뜨고 어제 솔직히 잘한 것 같은데 나름대로 아쉬워 죽겠어. 요 경기는 어제 있었던 경기는 기준점이 10.5였나? 11점이 나면서 푸엔테스답게 아니 푸엔테스는 그죠? 푸엔테스답게 개쳐 맞으면서 그냥 스근하게 오버가 떴는데 오늘 매치는 선발 안 적었네 내가? 미츠 스펜스 대 엘더. 미츠 스펜스는 최근에 이제 불펜에서 선발로 이제 보직 변경을 했었죠. 애슬레틱스도 이제 선발진에 조금 구멍 나고 해가지고 불펜에서 원래 좀 롱으로 많이 던져주다가 선발로 보직 변경을 하고 지금 이제 7번째 오늘 나오면 7번째인 부분인데 처음에는 좋았어요. 첫 선발 보직 변경했을 때 5이닝 1실점 미네 상대로 에인절스전 5이닝 무실점 휴스턴전 5이닝 1실점 이때 타이밍쯤에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얘 세부지표가 너무 안 좋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 클블전에 4.2이닝 4실점 양키스전에 5이닝 2실점 직전 템파전에 5이닝 4실점 확실히 지표대로 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최근 두 경기에서의 배럴 비율이 이거 내가 캡처 떠났나? 잠시만요. 캡처를 안 떴네? 말로 설명드려야겠다. 배럴 비율이 두 경기에서 배럴을 9번을 쳐맞았어요. 9번. 배럴 이제 98마일 이상 타구죠. 발사각도 26에서 30도 정도인가? 거의
막 홈런 넘어갈랑 말랑 하는 타구들 있잖아. 2경기 동안 9번을 쳐맞아. 엄청나게 많이 맞은 거야 그냥. 메인이 거의 홈런성 타구 하나씩 맞은 거예요. 9번이면 그죠? 2이닝도 지금 뭐 5이닝 2번이네. 10이닝 동안 9번 쳐맞은 메인은 물론 빠따가 이제 양키스기도 했고 템파베이기도 했습니다만 지표대로 가고 있고 엄청나게 불안한 타이밍이다 이거. 한 5실점 이상 크게 주면서 털릴만한 곧 있으면 뭐 아마 불펜으로 다시 옮길 것 같은데 그 전에 한번 시계 맞을 만한 부분인 거고, 엘더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마이너 갔다가 다시 역시나 또 세일 나가리 되고 뭐 하면서 애틀란타 선발 빵꾸 나가지고 올라온 부분인데 중간에 호투 구간이 있었어요. 엘더 같은 경우도 5월 초부터 아니다 4월 말부터인가?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인가? 그러네. 6월 초까지 호투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 제가 엘더 호투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게 구속이 좀 올랐다. 평균 구속이 좀 올랐다. 93마일까지 찍히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중간에 마이너 갔다 온 이후로 다시 떨어졌어요 구속이. 그 이후 등판 기록이 지금 22일에 있었던 6월 22일에 있었던 마이미전 5.1이닝 5실점, 그리고 필라전 2이닝 10실점, 직전 에인절스전 5이닝 4실점. 이게 기록만 봐도, 기록이나 어떤 뭐 상황들만 지표들만 봐도 이거 언더 못 가요 형님들. 10.5바 보겠습니다. 10.5바 둘이 합쳐서 10점 이상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불펜까지 가지 않더라도 둘이 합쳐서 10점 이상 줄 수 있다고 보고 10.5만 보고 치우겠습니다. 야구는 여기까지 보고 축구 한 경기. 나 컵대회 저거 그냥 버리려고 형님들아. 걔 같은 거 자꾸 전두원 뜨고 퇴장 10백 언더 뜨고 이래가지고 오늘 귀신같이 내가 또 안하니까 오바 뜨겠지. 오바 정배 경기 많더만. 크롤 4강 파리 대 레알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빠지는 선수들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파리는 이제 파초 출전 정지로 빠지고 리카 출전 정지, 수비 쪽에 둘. 파초는 더군다나 엄청나게 중요한 자원이죠. 거기에 레알 같은 경우도 걔 이름 뭐였더라?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잠시만요. 본머스에 있던 수비수 이름 뭐지? 하위센. 하위센이 직전 경기 아쉬운 퇴장으로 다 잡은 경기 왜 그랬대? 출전 정지로 빠지는데 기본적으로 양팀 다 수비 쪽의 결장입니다. 하위센 같은 경우는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클럽 월드컵 때 경기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수비 쪽, 특히 센터백 쪽 선수들의 컨디션이 다 안 좋아요. 얘 빼고. 근데 얘가 오늘 빠집니다. 더군다나 레알 마드리드의 최후방에서 발밑 전방으로의 어떤 볼을 뻗어나가는 그 빌드업이 가장 좋은 선수거든요. 애초에 그것발로 레알 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후방에서의 전방으로의 수비 라인의 그런 패스들, 날카로운 패스들이 하이센이 빠졌기 때문에 쉽지 않고, 기본적으로 나머지 센터백 컨디션이 안 좋다라는 불안함이 있는 부분이고, 파리는 파초가 빠졌죠. 뭐 리카는 그렇다 쳐요. 필요 없어. 파리 생제르맹의 유일한 약점은 피지컬입니다. 근데 파초까지 없어 심지어. 이게 걱정입니다. 아마 파초가 빠졌기 때문에 오늘 베랄두가 나올 것 같은데 수비를 못하는 수비수예요. 수비를 못하는 수비수. 그러니까 빌드업은 좀 괜찮아. 발밑은 좀 괜찮은데 수비를 못해. 가뜩이나 피지컬이 약간 팔인데 가장 중요한 놈 빠지고 수비를 못하는 수비수가 들어온다. 양팀 다 수비가 지금 제일 중요한 선수가 빠졌다고 보면 돼요. 수비 쪽에서. 결장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레알 마드리드 쪽의 타격이 조금 더 클 수 있지 않나. 기본적으로 아센시오가 조별 예선 단계에서 보여줬던 그 멍청한 PK 주는 장면들이 리디거도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파리의 빠른 선수들을 맞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에다가 거기에 뭐 하위세는 수비가 원래 뭐 기본적인 뭐 수비보다도 전방으로의 빌드업이 엄청나게 중요한 선수인데 파리 같은 경우 압박 레벨 자체가 지금 전세계 축구팀 통틀어도 파리 정도로 압박하는 팀이 없어요.
강도 자체가 말이 안 될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뛰는 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뛰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고, 물론 이제 파리도 뭐 세트피스 상황이나 이런 부분, 이런 상황에서 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어요. 레알도 리디거도 어쨌든 운동 능력 상당히 좋고, 벨링햄도 클러칭 능력이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높이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레알이 확실히 우위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지금 파리를 뭔가 이기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레알이 하위센이 있었으면 저는 박빙 사이즈로 봤을 것 같은데, 파초가 빠진 상황에서 하위센까지도 빠졌고, 레알 마드리드는 더군다나 알론소 감독이 뭔가 좀 축구의 어떤 흐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좀 최신 그런 트렌드를 좀 입혀가는 과정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레알 마드리드 축구 구식이다 맨날 이런 소리 그냥 입에 달고 살았잖아. 약팀 상대로 양악은 하되 강팀 만나고 그냥 개박살났던 경기 한두 경기가 아니잖아요. 바르셀로나한테 그냥 개털리고. 근데 파리는 지금 피지컬 제외하고는 모든 축구 트렌드의 정점에 있는 팀이에요. 뛰는 거 보면 압박 강도가 보통 한 80분 넘어가면은 압박 강도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80분인데 애들이 전력 질주하고 있어. 이게 기본적으로 빠르기도 하고 많이 뛰기도 하는데 선수들 자체가 그냥 압박하는 걸 좋아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억지로 그냥 뛰는 거랑 애초에 그냥 그런 놈들 갖다 박아놓은 거랑 다르잖아요. 전방에 막 우스만 덴벨레 이런 애들도 그냥 난 압박하는 거 원래 좋아하는데 이런 애들만 그냥 갖다 박아놓으니까 압박 레벨 자체가 다르다. 지난 경기 레알이 도르트문트 상대로 많은 양의 골을 그래도 퍼붓긴 했습니다만, 도르트문트 그때 뛰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들 기어다니던데요. 파리는 그렇게 안 뜁니다. 그래서 물론 레알 무섭고 알론소 감독 매섭긴 한데 저는 그냥 순수 전력방에 지금 파리를 이길 팀은 바르셀로나 정도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승 보겠습니다. 파리승. 어느 번은 패스.